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시면 인수정리란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뜻한다 라고 배웠고요. 고차식이란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3차 이상인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을 때 인수정리에서 다항식 fx에 대해서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알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fx는 x-알파 곱하기 qx라고 쓸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럼 얘를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즉 fx는 x-알파 곱하기 q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fx라고 얘기하는 거는 x-1을 인수로 갖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fx가 있는데 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x-2를 인수로 갖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qx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찾냐라고 본다면 이 fx라는 것을 x-알파로 나눴을 때 이 qx가 의미하는 건 몫이잖아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몫을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qx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3차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살펴보시면 fx라는 다항식을 얘가 0이 되는 값, 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조립제법 해주시면 얘가 나머지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 fx라는 거는 x-알파 곱하기 q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다항식 fx가 0이 되게 하는 요 알파 값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알파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 알파 값의 후보들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 분의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가 이 알파가 되는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에 대한 3차 이상인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라라고 나온다면 방금 했듯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선 조립제법을 사용하려고 이 앞에 있는 개수 1, 4, 1, 마이너스 6을 썼어요. 그 다음번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금 앞에 했듯이 이 값들의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항상 먼저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로 먼저 써주세요. 이렇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고 그때 만약에 0이 되면 여기다 1 써주면 되고 그게 만약에 0이 안 돼요.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도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6의 약수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이래도 만약에 0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로 나눠주신 값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0이 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조립제법을 해보면 1 되고요. 4하고 1하고 더한 게 5. 그 다음에 여기 5가 되고요. 더하면 6 되고 여기 6 써주고 얘를 더해버리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더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모든 개수의 합, 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개수의 합이 만약에 0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내가 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을 대입해 본다라는 얘기는 얘는 어차피 개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합이 만약에 0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얘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모든 개수의 합이 만약에 0이면 그냥 여기다 바로 1 써주시면 되고요.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1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써주시고 그 다음 뭐 2 써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써주시는 형태로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치환하여 풀 수 없는 보기차식 형태, 이렇게 4차, 2차 상수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은 t로 치환했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죠? 4차하고 상수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고쳐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개수가 대칭인 4차식 형태가 나왔는데요.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의 양 쪽이 얘가 마이너스 4 갖게 되고요. 여기가 1 이렇게 갖게 되죠.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4차식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는데요. 살펴보시면 얘를 x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을 여기다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4로 묶은 부분을 여기다 써주시고 나머지 상수를 여기다 써주세요.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 네모라고 본다면 얘는 네모 제곱 마이너스 4 네모 플러스 3이라고 보시면 얘는 네모 마이너스 1 네모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 네모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 x제곱이라는 걸 이쪽에 한번 또 이쪽에 한번 분배해서 넣어주시면 이 밑에 식처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개수가 대칭인 4차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공통인수가 존재하면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공식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만약에 공식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항식이 보기차식인가 확인해 봤을 때 보기차식이면은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4차랑 상수항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로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통 부분이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문자가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고 3차 이상의 고차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인수정리가 안 되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분해했을 때 안 되는 형태 여기 보기차식에서 그런 형태와 또 개수가 대칭인 4차식 형태가 되는데 이 개수가 대칭인 4차식 형태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묶어서 치환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방금 전에 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